네, 대표님 너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컨설팅도 해 오셨는데 네. 그 창업자들한테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창업가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빠르게 해. 아, 네, 다 좋은데 음. 그거를 위임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사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도태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질문을 조금 많이 자기 스스로한테 해보고 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면 빠르지만 그냥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네. 사업은 사실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그리고 그 일을 회수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본인이 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뒤처지는 경우 요즘에 또 AI 활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라보를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지금의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사업가는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이 계속 필요하죠. 음.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로 또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좀 고립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대표님. 네, 그리고 이렇게 취향별로 만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네. 편성되어 있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균의 연봉, 그 평균의 지식 수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너무 사업에만 치우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또 자기 시행착오를 조금 이렇게 공유해 주면서 같이 끌어줄 수 있고 같이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같이 사람들하고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는 그 자산화 개념을 많이 강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사업가가 그 자산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 10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네. 사업이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화를 사업을 하면서 자산화를 하신 부분들은 사업이 어찌 되던 간에 네. 자산화로 한 분들은 살아남으세요. 그런데 자산화가 안 돼 있고 계속 투자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어떤 피를 믿으면서 갔던 분들은 결국에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사라지면 네. 관계도 사라지는 것처럼 연락도 두절되는 상태로 사라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업을 길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했던 이유는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젊은 날에 사업을 했던 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나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잘 살기를 원했던 건데 항상 그 자산을 못 만들고 그냥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왜 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이제 패턴처럼 읽히더라고요. 그 패턴이 뭐냐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사무실을 얻잖아요. 그럼 이 사무실도 사실은 그 임대료를 내잖아요. 네. 그 임대료를 역산해서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도 자산으로 표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지 다른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실이 남죠. 네,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그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료를 내는 거에서 역산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 매출을 올리는 건 네.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또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직원들도 요즘에는 영특해서 재무제표 보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형태로 바꿔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상표권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그 외에 지적자산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뭐 책도 이제 대표님도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재산권으로 해놓는 거죠. 이게 나중에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브랜드 상표권만 해도 매매가 되고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 초창기에는 이걸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걸로 벤처까지 받으면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업을 제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 대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사업을 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면 세금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잘 몰라서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될지 이게 개인 사업자에 담아야 될지 법인 사업자에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남는 게 또 없는 아니면 남았는데 세금은 다 현금이잖아요. 내고 나면 또 없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막 뭐 허무해진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막 가르마 탄다고 얘기하는데 그 적정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그러게 이런 걸 사실 몰라서 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미리 알고 좀 그림을 그리면은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산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네네. 조은지의 큐.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사업가들이 이 AI와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AI를 실제 사업이랑 어떻게 결합하면 이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저는 사실 AI가 저희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기업인들을 코칭을 해본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합 예술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교육 매뉴얼을 만들 때 그냥 말로만 하거나 데이터만 긁어서 넣어도 정리를 좀 잘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그거를 영상 컨텐츠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해외 진출 요즘에 K푸드 많이 하잖아요. K뷰티 뭐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다 다국어로 변환해서 갈 수 있는 것들에서 바로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가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입 경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유입 경로가 바뀐다. 내가 하는 사업을 예전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니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보다는 생성형 AI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함축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특히 기사를 좀 많이 예전에는 제가 제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사업가들은 사실 뭐 블로그 작성해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매장 홍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틀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생성형 AI가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사를 내서 이 기사가 AI가 인지하고 저를 그걸 세팅할 수 있게끔 생성형 AI 중에서 퍼블릭시티가 있어요. 퍼블릭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야 되는 질문 서너 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그걸 기사화해서 계속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기사를 내는 것들이 더 오피셜하게 확장돼 나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유입 경로가 확실한 거죠. 지시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시보다는 질문. 그러니까 뭐 작성해줘, 뭐 해줘 이것보다는 질문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AI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그 부분에서 내 생각을 더해서 그거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기사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리서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컨텐츠를 제작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내 안에서 빨리 막 지시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한정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지시보다는 질문. 굉장히 꿀팁 많이 얻어가는데요.